이번 주제는 이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 이 뭐 댓글로도 많이 달리는데 이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PIR 지수라고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의 어떤 그 비율이죠. 이게 뭐 몇 배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. 2023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주거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해 이제 집계가 다 완료가 된 거죠.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이걸 보면은 뭐 그동안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좀 다른 데이터네라는 것들을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우리나라의 가구 실거주 비율이 57.4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약 10명 중에 6명 정도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거고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이제 임차인으로 이제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임차인이 그러면 뭐 10명 중에 4명이나 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가구 비율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단독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. 단독주택이면은 뭐 2층짜리 뭐 반지하 있는 것들도 있죠. 그러면 집은 한 개인데 사실 그 안에는 한 3가구, 4가구가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것도 있어요. 소위 말하는 원룸 주택 같은 것들도 보면은 건물은 그냥 한 채로 치거든요. 근데 그 한 채에 뭐 한 7명, 8명, 10집이 넘게 사는 경우들도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건물 하나에 또 여러 가구들이 살 수 있어서 이 임차인이 실제로 모든 한 집을 다 꽉꽉 채우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어쨌든 가구 비율로 봤을 때는 6대4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 데이터가 이제 2006년도부터 있거든요. 17년 정도 된 거잖아요. 17년? 17년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2006년도, 2007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고 또 2010년부터 한 14년까지는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막 그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의 시절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17년, 18년, 20년, 21년 막 계속 올라갔었을 때도 있었는데 오르나 내리나 항상 비율은 비슷하다. 그러니까 이 자가거주냐 임대거주냐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안 사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들은 뭐 계속 안 사는 경우도 있고 한번 또 내가 자가거주를 하면은 계속 자가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비율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 지역별 점유 형태의 비율을 봐도 전국 수도권이 뭐 약간 좀 임차인이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6대4 정도의 안팎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득 대비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세후소득입니다. 세후소득인데 전국에 이제 자가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가구들의 소득과 세후소득과 집값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. 그러니까 6.3배짜리 집을 산다는 개념은 아니고 뭐 지금 샀거나 아니면 과거에 샀는데 지금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사람들이 실수령액의 한 6배 정도의 집을 살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겠죠. 수도권이 약 8.5배 정도 되고 광역시가 한 6배 정도, 도 지역으로 가면 한 3, 4배 정도로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 사실 도 지역 정도라고 보면은 정말 싼 거죠. 어찌 보면 연봉의 한 4배 정도 수준에서 집을 마련한다는 거면 뭐 대출을 조금 받고 하면 뭐 한 3년 정도 열심히 저축하면은 충분히 집을 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. 광역시의 한 6배 정도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수준이 있죠. 물론 이제 수도권은 뭐 인천, 뭐 서울 다 좀 쪼개서 봐야 되긴 하지만 8.5배?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높다고 느낄까? 사실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. 뭐냐면 서울의 PIR이 뭐 20배가 넘는다. 25배, 뭐 30배 가깝다. 그래서 집을 못 산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데이터가 아주 부정확한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대부분 언론에서 이 PIR이 엄청 높다라고 말할 때 이 인용하는 데이터는 바로 이 넘베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뭐 도시들의 뭐 집값과 소득을 비교를 해가지고 PIR을 구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이 넘베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.
보면은 여기 프로퍼티 프라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뭐 서울도 찾을 수 있고 막 다른 나라들도 찾을 수 있는데 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떤 그 근거 자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무슨 소리입니까? 여기 보면은 에디트라고 해서 여기 연필 모양 있잖아요. 요걸 클릭하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입력을 하면 이 나라의 이 도시에 입력한 데이터가 총 몇 개다. 그러니까 대충 거기가 그 정도 되겠지라는 아주 근거 없는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격을 넣잖아요. 그러면 PIR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입력했겠거니 라는 식으로 뭔가 기준이 맞지도 않고 통계 자료로 쓸 수 없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PIR을 구하는데 이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입니다.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를 살 때의 가격이 얼마냐 보면은 이제 스퀘어미터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이 외곽지의 아파트가 1,6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. 제곱미터가. 그럼 3.3 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. 그럼 여기다 3.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? 외곽의 한 평이 5,200만 원이다. 그러면 33평. 국평으로 한 33평 치면은 17억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외곽지가 17억이다?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센터는 얼마예요? 센터는 한 2, 30억, 3, 40억 되겠죠. 그러면 뭐 반포 가격을 입력을 했을지 모르겠어요. 센터는. 근데 아웃사이드가 왜 17억이지?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. 그 위에 보면은 월세 같은 것들도 뭐 애매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근거가 없는 데이터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보다는 국가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맞겠죠. 그러니까 아파트랑 일반 중위소득을 뭐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좀 기준이 다 뒤죽박죽한 걸 다 빼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수도권은 한 8배 정도, 서울은 한 12배, 1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뒤죽박죽된 데이터들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수도권이 한 8.5배 정도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 PIR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. 자, 실제 한국 사람들이 주택 매수까지 걸린 연수가 몇 년이 걸릴까? 이걸 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. 보니까 대략 7년. 7년에서 7.7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. 이게 2020년도부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은 결국에 한 7년에서 8년 정도 가구주가 된 이후니까 혼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결혼하면서 이렇게 독립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겠죠. 그런 것들을 대략 평균 내보면 한 7, 8년 정도는 걸리더라. 그러니까 내가 30대 뭐 중반 정도인데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했다. 너무 좀 슬프다.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전국 기준으로 봐도 한 8년은 걸리는 거예요. 최소한.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재밌는 데이터인데 이 수도권에서 최초 주택 매수까지 걸리는 시간. 이거를 또 통계를 냈더라고요. 그러면 이게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고소득층, 중소득층, 저소득층으로 나눴어요.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내 집 마련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실제 데이터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.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빨리 집을 마련을 해요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자, 3년 미만이 요 빨간색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3년 이내에 집을 사는 경우가 한 40% 정도. 중소득층, 뭐 중산층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런 분들도 한 3년 안에 집을 사는 게 32%. 고소득층도 26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을 빨리 안 사더라. 자,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반대잖아요.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아마 이런 거겠죠. 그러니까 소득이 낮거나 뭐 보통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내가 봤을 땐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대를 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. 대부분 3년 미만에 사거나 3에서 5년. 요 노란색이 5에서 10년이거든요. 대부분 한 50% 넘는 분들이 10년 안에 그냥 집을 삽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모은 돈 그리고 자기의 소득에 맞춰서 그냥 적당한 것들을 사는 거죠. 근데 여기 고소득층 보면은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첫 집을 사는 분들도 11%나 돼요. 이게 뭘까요?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낮으면 집을 못 사고 소득이 많아야지 집을 빨리 사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. 결국에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이런 집은 못 사 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0년, 20년이 걸리는 거죠. 내가 원하는 그 집 살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
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집이 하나 필요하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한 3에서 5년이면 집을 산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안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보다 막 엄청나게 무리해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한 열에 4명 정도는 또 임차인이잖아요. 그러면 이 임차인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데, 지금 수도권은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한 2, 3년간 지금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요때가 아마 임대차 3법이 딱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요때 한번 그 좀 눌렸었죠. 그 다음에 전세가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튀어 올라가면서 23년도에도 수도권 임대료 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,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뭐 평균치 정도 됩니다. 평균. 옛날엔 더 높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의 비율이 20% 정도 수도권은 되고요. 나머지 지방이 한 15% 정도 안팎이 됩니다. 이거는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임대료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집값이 좀 비싼데 임대료는 되게 싼 나라입니다. 아무래도 전세가 있어서 그렇겠죠. 전세로 집값의 한 5, 60%로 집을 빌려주고, 또 전세를 기준으로도 월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외국처럼 그냥 집값의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월세를 정하지 않잖아요. 전세가 한번 쿠션을 주고 거기서 또 월세를 계산하니까 임대료가 많이 싼 편이죠. 대신에 임대료가 싸다는 거에 역설적인 의미는 그만큼 집값 상승이 될 것 같으니까 집주인들이 월세를 좀 적게 받고 전세를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. 집값이 안 오르는 순간 전세나 월세를 엄청나게 높일 수밖에 없겠죠. 집주인들이. 안 그러면 빌려줄 이유가 없어지니까. 자, 거기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야, 집이 지금 남아도는 거 아니냐? 근데 왜 신축을 짓냐?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번 통계에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로 1인당 주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22년도보다 23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다시 늘어난 지가 꽤 됐죠. 2017년도부터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거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. 그 말은 뭘까요? 예전 같았으면은 결혼도 많이 하죠.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한 집에 살았는데, 이제는 결혼도 늦어지고 비혼이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혼자서 한 집을 차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작은 집만 사는 건 아니겠죠. 과거보다 또 경제력도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집을 계속 늘려가는 거야. 혼자 사는 1인당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.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서울은 지금 빈 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집을 계속 짓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구가 주는 이유는 인당 면적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.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인구수가 경기도로 나가는 거죠. 자, 거기다가 신축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또 바로 여기에 있는데,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의 면적과 이 정도의 뭐 방 개수는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 그대로 최저 시급처럼 기준이 있는데, 그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들이 06년도만 해도 16.6%였습니다.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주거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 20년간 우리가 뭐 빌라 같은 것들도 많이 지었고 오피스텔도 많이 짓지만 아파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? 낡은 집들을 부시고 좋은 집으로 어쨌든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온 겁니다.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되는 가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.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한 10년 전 대비 지금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훨씬 좋아졌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집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. 낡은 집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주거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인 거죠. 자, 거기다가 이 통계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, 한국인의 신축 사랑의 이유가 좀 나와요. 한국인들이 이렇게 신축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여기에 대한 이유가 통계로도 좀 볼 수가 있다. 주거 이동률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2023년에 현재 집에서 살고 계신 지 2년이 안 되신 분 손 드세요 했는데 32%가 손을 듭니다. 그 말은 뭘까요? 이사 온 지 이제 막 1년 얼마 안 된 거예요. 뭐 전세든 자가든 이사 온 지가 2년이 채 안 된 사람이 거의 3분의 1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. 근데 평균 거주 기간을 보잖아요.
8년이에요. 이게 무슨 소릴까? 아니 3분의 1이 2년을 안 산 사람들인데 그럼 나머지 3분의 2인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산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요. 임차로 사는 분들,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평균 3.4년을 삽니다.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전세가 2년이고 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쓰더라도 4년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안팎을 살고 집을 이제 옮겨 다니시는 거죠. 근데 평균이 8년이다? 이 자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. 자가로 거주하는 분들은 11.1년을 삽니다. 자, 생각해 보세요. 내가 11년을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. 평균적으로. 그러면 신축에 들어갔어도 나올 때는 구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축이 부족한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들어갈 때도 구축인 집들을 많이 들어가서 살겠죠. 한 15년 된 집, 뭐 20년 된 집 이런 데들도 많이 삽니다. 신축이 10%도 채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도 낡은 집에 들어갔는데 한 11년을 살아버려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나올 때 10년 지나고 나올 때는 정말 집이 낡아져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뭐 좀 참고 살았지. 근데 집이 10년을 내가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더 낙후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신축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. 이사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복수 응답입니다.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. 그러니까 이게 주거 환경이 아니에요. 주거 환경이 아니라 집 자체의 설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. 시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가 48.2%입니다. 신축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갑니다라고 하는 분들도,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낡은 집에서 시작도 하는데 또 오래 살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좀 제발 좀 신축 좀 가고 싶다. 최소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 20년, 30년 된 집보다는 조금 더 시설이나 설비가 좋은, 연식이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거기다가 10년간 또 저축을 했잖아요. 이 사람들이. 저축해서 대출도 갚았죠. 그리고 10년 전에 서울 집값 생각해 보세요. 얼마가 올랐습니까? 10년 전이면 2014년인데 가장 저점 구간이었을 때였습니다. 그때 집을 산 사람들도 많겠죠. 자가에 거주한다는 거니까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한 두세 배가 올랐어요. 그리고 내가 돈도 모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집은 너무 낡아졌어. 그런데 신축 공급이 잘 안 돼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보 우리도 한번 신축 살아봅시다 라는 게 되게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. 분양받은 집으로 간다는 것도 한 25.6% 정도가, 분양받은 주택으로 간다는 것도 어찌 보면 신축으로 가는 거죠. 이것도 26% 정도가 됩니다. 직주 근접이 한 30%. 그러니까 조금 이 집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가 이 거주 기간이 워낙 길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제는 집 사줄 사람이 없지 않냐.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다 미국 주식하고 안 사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은데 사실 통계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. 한번 볼게요. 주택 보유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집을 사야겠다고 응답하는 가구의 비율이 87.3%입니다. 22년 대비 좀 줄었어요. 22년도에는 89.6%였어요.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9가구는 뭐 임대든 자가든 집은 가지고 있어야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. 근데 인터넷이나 댓글들 보면은 집을 안 사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.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통계의 오류 같은 거죠. 실제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87.3%인데 그런 분들이 뭐 댓글을 다는 것보다는 집을 안 사도 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. 가구주 연령별로도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40세 미만이면 그래도 청년에 해당하겠죠. 청년층들도 79.4%가 주택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60세 이상은 90.5%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현실에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집이 비싸.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집이 비싼 거예요. 실제로 내 소득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보셨죠? 고소득자들이 막 20년에 걸려서 첫 집을 사는 것처럼 나는 저 집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언젠간 저 집을 내가 사겠다. 그렇지만 안 사겠다는 사람들은 사실 10%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. 자, 거기다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게 이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뭡니까? 라는 그
설문조사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자,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뭐 전세자금 대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출을 좀 해줘라. 이게 실제로 집을 살려고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막상 집을 살려고 하면요 대출이 안 나와요. 왜냐면 소득 대비 연동이 다 되고 뭐 스트레스 DSR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집니다. 거기다가 무슨 뭐 우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이율도 막 좀 싸게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이자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낸다고? 와 그러면은 이거 뭐 집값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칩시다. 근데 여기에서 뭐 내가 80% 받아야 되겠다.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내가 감당 못 하겠는데 대출이 이자가 좀 생각보다 센데 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을 많이 못 받는다. 그러니까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 필요한 게 대출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하게 대출을 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. 이 소득도 철저하게 따지고요. 이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뭐 70% 이렇게 탁탁 막아놓고 소득 대비 또 막아놓고 스트레스 DSR로 또 막 일부러 이자를 뭐 더 가상금리를 잡아가지고 대출을 최대한 줄이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정책 자금으로 뭐 신생아를 낳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생각보다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집을 다 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75.7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자가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. 한 25% 정도가 이제 전세나 월세로 이제 사실 텐데, 근데 이게 자가 점유율이기 때문에 자가가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다른 데서 사시는 경우들도 빠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더 많겠죠. 아까 그 노인분들이 집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90%가 넘잖아요. 사실 생각해 보면 노인이 되셔가지고 전월세로 이렇게 남의 집에 산다는 거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내가 경제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경제력이 된다면 뭐 내가 어차피 뭐 살아봐야 뭐 얼마나 더 살고 뭐 내가 학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집 하나 사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겠다 하시면서 뭐 빌라 같은 거 사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만큼 이제 노인분들은 자기 동네를 잘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. 또 한 번 들어가시면 한 11년 사니까 최소한.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노인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가에 산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데이터들 보면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?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통계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봤을 때 저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. 근데 이건 내 주변에 뭐 몇 명, 몇십 명 정도의 데이터인 거고 통계 자료라는 건 이거는 지금 6만 가구를 조사를 한 겁니다. 6만 가구니까 충분히 대표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뭐 통계를 못 믿겠다. 뭐 예전에 뭐 통계청장을 바꾸지 않았냐. 통계는 뭐 조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계를 안 믿으면 사실 뭐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. 통계보다 내 감이 더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니까.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사실 데이터에 근거한 상황 판단하는 게 필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주관과 아니면 어떤 나의 신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말이 정답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 데이터라고 하면 통계 자료에 좀 기반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좋겠다. 생각보다 사람들은 집을 금방 사기도 한다. 내 돈에 맞춰서 그냥 뭐 3년에서 5년 모아서 바로 사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한 번 사면은 자가는 11년을 거주를 하고 임차로 사시는 분들은 한 3, 4년 정도마다 옮겨 다니더라 라는 것들도 이제 통계에서 보신 게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선택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